Everybody say Happy Thanksgiving. All right. Can you dance like pumpkin pie? Let's go out and play. Can you dance like pumpkin pie? Everybody say Happy Thanksgiving. Yeehaw! 자, 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이번에 마지막 지문입니다. 요게 읽어보면 경제학적인 내용과 법학적인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융합형 지문이라고 하는데 지문의 글자가 2500자 정도로 나오는 장지문인 경우는 대부분 두 개 서로 다른 영역을 합쳐놓은 그런 형태의 글이 나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 전환되는 지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읽는 방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한 파트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자 보험이라는 게 일단 전체 화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줄을 어떻게 친다? 의미 단위상 끊어서 친다.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하나,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자, 이렇게 밑줄은 어떻게 친다? 끊어서 친다. 한 번에 밑줄을 쭉 이어서 쳐놓으면 문제는 세세하게 나누어서 나오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 덩어리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제풀이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밑줄은 짧게 끊어친다. 내가 몇 번이나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니까는 자, 이게 목적이죠. 경제적 손실에 대비.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적 조건이구나.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뭐라 부른다? 이런 거를 조건부 상품이라 부른다. 자, 뭐 용어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자, 여기서 지급받는 보험금이라 돼 있는데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보험료라고 돼 있고 얘는 납부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다? 지급받는 돈이에요.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겠지. 자, 는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산정이 된대요.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확률을 예측해요. 그래서 뭐 확률 예측을 하면 관찰 대상이 당연히 많아짐에 따라 조건,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뭐 별거 없고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고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하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래도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뭐해요? 공정해.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이라고 주어가 바뀌었죠. 그냥 보험이 아니라 공정한 보험이야. 그러면은 화제가 이렇게 전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한대. 자, 일종의 관계이기도 하고 수식이기도 한데 잠깐만 봅시다. 자,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 다음에 지급받을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야. 두 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된대. 공정한 보험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이 또 뭐 해야 돼? 일치하는 거가 뭐다? 공정한 보험이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자, 화제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뭐 해요? 곱한 값인데 자, 수식이 나왔지 얘들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수능 국어 시험에서는 수식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는 낸 적이 없어. 단 대신에 뭐가 나온다? 이들 간의 관계를 문제로 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경험상 이런 관계, 수식에 의한 관계가 나오면은 옆에다가 메모를 해둬. 왜? 나중에 이 관계가 서로 이 대상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 대상들을 한 번에 엮어서 문제로 많이 내거든. 그랬을 때 그걸 지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내서 얘네들을 배치를 새로 하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수식적 관계가 나오면은 미리 메모를 해두는 거가 낫더라라는 게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래쪽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공정한 보험 얘기고 공정한 보험은 자, 줄여 쓸게요. 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 다음에 이꼴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야. 기대값이 서로 같아야 하고 and 하나 더 보험료의 총액과 그 다음에 보험금의 총액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란 자 지문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야. 줄여 쓸게요.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줄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본인만 알아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야. 일단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좀 더 보자.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뭐라 불러? 보험료율. 또 전문용어 나오니까는 네모로 하나 쳐놓고 이라 하는데 이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자 조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의 총액보다 더 많대요.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가 되겠지. 그런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메모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 쓸게. 자 보험료율은 보험금분의 보험료지. 그런데 얘가 커요. 뭐보다? 사고 발생 확률보다 크면 무슨 결과가 나와? 자, 전체 보험료의 총액이 더 많아. 뭐보다? 보험금의 총액보다. 자, 요 정도만 써놓읍시다. 반대는 반대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마저 읽고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얘는 또 같아야 된대. 그럼 공정한 보험에서 밑에 단어 쓸게. 자 여기다가 보험료율과 그 다음에 이꼴 사고 발생 확률이야. 자 선생님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옆에 밑에 메모한 걸 잠깐 봐. 지금 이렇게 선생님 아이패드에다가 하다 보니 글자가 엉망인데 감안해서 봐. 그냥 여기 잠깐만 봤을 때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3번 나오잖아. 그리고 각자 떨어져 있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묶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보험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험료는 어디도 있어? 여기 보험료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보험료의 총액도 있고, 여기 보험료의 총액도 있지. 이게 같은 개념어들인데 서로 다른 수식이나 다른 지문, 다른 파트에 이게 등장을 해. 이랬을 때 얘네 떨어져 있는 정보들을 엮어서 내는 문제가 우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 시각적으로 이렇게 메모만 해놔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막 헤맬 때 우리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지나갈 수 있어.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바로 느낄 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메모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두면 실전에서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물론 현실에서는, 자, 앞에 거는 현실이 아닌가 봐. 이론인가 봐.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게 있나 봐. 등을 보험료에 반영을 한대. 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을 해.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자, 조건이지? 표시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렵겠지.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자, 얘도 조건이야.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지. 해서 이렇게 인과관계 하나가 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하겠지. 두 번째 인과관계야. 그지? 그 다음에 보험사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한다. 해서 세 번째 인과관계야. 그지?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그지?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가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이게 화살표 방향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우리 뭐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몇 단계에 걸쳐서 인과가 형성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몇 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지? 5개 중에 중간에 한두 개를 스킵해가지고 바로 연결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 예를 들면 첫 번째 게 뭐야?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잘 무지. 다시 한번 볼게. 이 부분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맨 끝에 게 뭐야? 응? 자신의 위험 정도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킵을 해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간에 스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킵이 되어도 중간에 무슨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맞구나, 틀리구나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친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자, 전문용어 네모치고 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런 거를 정보의 비대칭이라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죠. 자, 위해라는 게 나오면은 문제로 많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제 이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넘어갑시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인데, 자, 그래서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화제는 고지 의무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가입자의 청약 전문용어, 보험사의 승낙 전문용어로 성립됩니다. 자, 법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요. 이랬을 때 성립이란 단어 매우 중요해. 자,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법학 관련 지문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냐, 후냐, 할 때냐, 라는 것들, 요런 시기도 매우 법적인 문제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돼. 자, 전에 중요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되는 게 뭐의 개념? 고지 의무의 개념. 여기서 중요사항은, 자, 중요사항의 개념이 나오겠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승낙을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인가 봐.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자, 더 높은 보험료 납부하거나, 그 다음에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는 경우 하게 되는 것을 뭐 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자, 보험 계약 체결 전입니다.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자, 조건이야. 중대한 과실도 역시 법학 지문에서 조건이야. 과실로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자, 까지가 전체 조건이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대.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뭘 줘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자, 전문용어 네모치는데, 요게 이제 법학 지문으로 넘어간 게 확인이 되죠? 앞에서부터 상법이란 말이 나왔잖아.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이 고의는 뭔가요? 중대한 과실은 뭔가요? 몰라도 돼요. 국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대 가서 법대가 없구나. 뭐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서 법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그지? 고의의 개념, 중대한 과실의 개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국어 시험 치잖아. 그래서 이게 고의라는 게 있구나,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또 실제로 뒤에 문제에서도 실제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문제로 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지문에서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는 한. 하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정보만 체크만 하면 돼. 자,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이 없어. 이게 중요하다. 그지? 역시 법적인 어떤 결과 처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게 뭐다? 계약 해지권이고,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대요. 그 다음,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당연히 이제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조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권리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이거는 뭐겠어? 그러면 중요사항을 다시 고지하도록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겠다? 아닌 거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요런 선택지가 나오면 뭐가 돼? 틀린 선택지가 될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합시다. 그래서 굳이 이런 내용을 써놓은 의도가 뭐냐라는 것도 기출을 많이 분석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오답용인 거야, 오답용. 자,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 화제가 전환됐습니다. 그죠? 제한되는 경우로. 자, 계약 당시 보험사가 주어가 바뀌었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뭐돼? 배제된다. 이게 제한되는 거구나.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추가. 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인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별거 아니고.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 사항 중, 잘 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 중요 사항 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중요 사항 아닌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요 사항인데, 그렇지? 중요 사항인데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자, 예외적인 조항이지, 거의 문제로 나옵니다. 거의. 그렇지만 이때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중요 사항 중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그래서 고의나 그 다음에 과실로 알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 위반한 사항하고 이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면 보험사는 돈은 줘야 돼. 하지만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앞의 내용과 엄연히 달라. 마지막.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앞의 내용의 종합 정리. 이로써 사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었는데 앞쪽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경제학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수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를 예상하는 것은 어리석다. 단지 뭐만 생각하자? 관계.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자.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이제 법적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조건, 그지? 이런 어떤 법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결과의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